자, 일단 여기 아이템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 오늘 메인 아이템은 이겁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JTBC에서 이런 보도가 났었죠.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무허가 사설 경호업체에 1억 6,380만 원을 1억 6,368만 원을 지급했다. 근데 이 경호업체가 페이퍼 컴퍼니다. 요게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도대체 야마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2017년부터 관련된 기사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관련된 거 쭉 정리해 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그냥 듣지만 마시고 주변에도 많이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이 내용은 숙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구독 안 하고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좀 구독 꼭 좀 눌러주시고요. 자, 일단 야, 넌 이걸 다 어디서 정리했냐? 그러니까 이제 넌 잘 따라와. 대단하다 진짜. 이거는 과장 하나도 없고 다 팩트를 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정리를 한 거니까 뭘 보고 정리했어 이거? 어디 나와? 나와 있는 모든 기사들 다 어디 찾아봤어. 나와? 월간 조선부터 옛날 것까지. 여기 대고 알았어. 이제 자세히 이제 좀 집중해서 진지하게 좀 하자고. 진지해. 진지하게. 자, 일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 수입 지출 보고서 한번 보죠. 이게 이유가 있어요. 지금 2021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2017년으로 돌이켜서 가봐야 됩니다. 지금 저기 보시면 2017년에 이재명 후보가 그때도 대통령 후보로 나왔었죠. 그때도 사설 경호업체를 썼습니다. 이거는 많이 안 나오더라고. 그냥 비슷하게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는데 그때도 5,874만 원을 지급했어요. 그 이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영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2021년 또 경호업체랑 계약을 했는데 그 경호업체는 지금 보셨던 것처럼 위드 CNS입니다. 일단 첫 번째, 당내 경선 기간 중에 다른 후보들은 당연히 경호업체를 고용 안 하더라고. 당내 경선하는데 경호업체가 일단 필요해? 어떻게 생각해? 일단 첫 번째. 그건 필요할 수도 있지. 필요할 수도 있다. 난 그건 문제 삼아 안 그래, 될 것 같은데. 오케이. 그래, 필요할 수 있다고 치자.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거기가 어떤 데에서가 돈이 어떻게 빠졌느냐가 뭐 중요한 거지. 사설 그렇지. 경호업체를 선정하는 것 자체를 난 문제 삼아 안 될 것 같아. 그거는. 근데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가 무허가 사설 경호업체예요. 무허가 경호업체인데 무허가 경호업체가 경호를 담당하면 그건 경비업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경호한 게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얼버무리고 있는데 이제 내가 왜 이걸 여기서부터 2017년부터 얘기를 하냐면 아까 두 회사 이름 다르죠. 여러분들 보시면 하나는 2017년은 대영 네트워크스 그리고 요번에는 위드 CNS예요. 그런데 이 두 개가 이름은 다른데 사실상 같은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2021년에 계약했던 업체의 대표이사가 2017년에 경업체 맡겼던 저 대형 네트워크스의 임원하고 같은 임원이에요. 그러니까 2017년부터 쭉 연결돼 왔다는 걸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요. 가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귀결될지 눈에 보인다. 보이지? 지금 다 따라오시면 아마 재밌을 거예요. 근데 이 두 회사와 관련된 사람들 제가 이따가 하나하나 그 사람들까지 다 정리를 해드릴 텐데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재명 현 후보 그리고 은수미 성남시장 그리고 제가 단어는 안 하겠습니다만 조직폭력배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들이 보도의 내용입니다. 그런 그 관련자들의 소셜미디어의 친구들이 대부분 그쪽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때 2017년으로 먼저 가볼게요. 시간 순으로. 2017년에 경호를 맡은 업체 이번하고 똑같습니다. 구조가. 이제 이 업체가 실제로 있는 업체인지 아닌 업체인지 확인하려면 법인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면 알 수 있죠. 그럼 거기 주소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 주소가 분당 소재 건물의 510호였어요. 2017년 지금 대형 네트워크스 얘기입니다. 근데 그 건물 404호에 이재명 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부담이 돼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2016년 11월에 다른 건물로 주소지 이전해서 현재까지 대형 네트워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소지에 가보니까 대형 네트워크스라는 회사는 없고 땡땡테크라는 다른 회사가 있습니다. 컴퓨터 주변 장치
도매업을 하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상 주소지에 존재하지 않는 업체. 그걸 뭐라 그러냐? 페이퍼 컴퍼니. 그렇죠.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죠. 2017년도에 있었던 이 대형 네트워크스 그 경우 그 계약에 관련해서는 지금 민주당에서 이 관련해서는 얘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위드 CNS랑 계약한 거 가지고 이번에 JTBC도 단독을 했잖아요. 여기를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자, 위드 CNS.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무허가 경호업체고 자기도 그런 거 잘 몰랐는데 거기 여러 업체랑 비교해서 합리적 가격 같아서 거기를 결정을 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자, 이거는 저희가 설립 당시부터 좀 가볼게요. 이 법인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설립일이 2021년 7월 6일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게 더불어민주당 경선 시작하고 8일 후에 설립된 회사예요. 그러면 경호업체를 선정을 하려면 그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준비를 하는데 일단 더불어민주당 경선 시작된 다음에 설립된 회사랑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대체 민주당 지금 이재명 후보 쪽은 어느 업체들과 가격 비교를 했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전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제가 아까 2017년하고 똑같다는 게 여기 주소지를 찾아가 봤어요. 첫 번째 아파트에 상가 있잖아요. 아파트 상가에 주소지가 있어서 거기 가봤더니 1층에는 미장원하고 편의점이 있고 2층에는 영어학원, 수학학원이 있고 3층에는 교회 예배당과 피아노 학원이 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에요. 그럼 당연히 여긴 없죠. 근데 건물 바깥에 이 위드 CNS라는 그 간판은 있는데 거기 전화번호도 적혀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도 적혀 있는데 당연히 없는 전화번호고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도 당연히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주소지가 또 변경됐어요. 변경돼서 거기를 가보니까 이게 이제 JTBC에 나온 내용인데 분당 순회동에 오피스텔 900 몇 호인데 여기 주소지의 주인은 그냥 이 대표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말 그대로 페이퍼 컴퍼니인 거죠. 이제 두 개가 다 페이퍼 컴퍼니라는 것까지는 좀 정리가 됐나요? 일단은 봉아, 페이퍼 컴퍼니라면 둘 다 페이퍼 컴퍼니야. 그럼 여기에서 뭔가 실제로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했다라는 것까지도 입증이 될 수 있나? 무슨 말이야? 저쪽에서 지금 페이퍼 컴퍼니인 줄 몰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정도의 금액을 계약을 하는데 이 정도도 조사 안 하고 계약을 하니? 일단 그냥 아예 몰랐다고 가정을 하면 내가 아는 사람이면. 네가 아는 사람이면 아유 또 됐다. 센스 있지 나. 되게 센스 있네. 나 됐다 센스 있지. 그렇지 아는 사람이면 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하지? 뭐로 예를 들까? 아무 회사나 한번 해봐. 예를 들어서 뭐 골프 용품 네가 골프 좋아하니까 어. 와인 뭐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와인을 막 지금 와인이야.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와인을 대량 구매해가지고 뭘 하고 싶어. 그럼 잘 가격 비교도 하고 뭐 어떤 물건 가지고인지 보고 막 이래야 되잖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예를 들어서 아나중에 알고 봤더니 막 페이퍼 컴퍼니 아무 와인 창고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고 냉장고 하나 달랑 있어 무슨 호텔 방에는 요만한 냉장고 하나 달랑 있어 와인셀러도 없고 가평 잣됐네 이거잖아. 그렇지. 근데 예를 들어서 모르는 애들이 저희가 지금 요번에 요 와인 도매를 시작했는데요. 뭐 김 변호사님 여기서 구매해 주세요. 그러면은 잘 보겠지. 그렇지. 근데 빼기. 야 봉. 그렇지. 내가 요번에 와인셀러 집 왕창 갖다 놓고 저 프랑스 이빠이 좋은 거 좋은 거 수입해 줬으니까 네 구미에 딱 맞춰서 해주니까 한 돈 1,000만 내놔. 형이 딱 한 1년 먹을 거 다 해줘 줄게. 그럼 그래? 그리고 이제 내가 쌩까도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지. 그럼 가평 잣대는 거지.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랑은 계약은 안 하지. 이런 저 일 잘 안 할 것 같은 회사랑 단 오너가 아는 사람이. 오너가 아는 사람이거나 지금 그래서 사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자금이 특별한 일 없이 2017년도 그렇고 이번 2021년도 그렇고 누군가한테 그냥 흘러 들어간 게 아니냐가 첫 번째 의혹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페이퍼 컴퍼니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경호업체로 등록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돈이 지금 2017년에 5,800만 원, 이번에 한 1억 6천만 원이 들어갔단 말이죠.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되게 이상하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2017년 업체하고 2021년 업체가 다른데 그 뭐가 그럼 연관관계 있느냐? 일단 첫 번째 2017년에도 페이퍼 컴퍼니랑 계약하고 경업체를 2021년에도 페이퍼 컴퍼니랑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전혀 몰랐다는 게 우연일까? 아까 김태현 변호사 그랬잖아요. 알면 가능하다. 아는 사람이면. 그래서 여기 구성원들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제가 그랬죠. 2017년에 대형 네트워크하고 지금 2021년에 이 업체하고 구성원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 있다. 김모 씨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예전에 그곳의 이사였고 이번에 대표이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대형 네트워크의 대표이사라는 A 씨가 있고 또 본부장 노모 씨가 있는데 이 세 명을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지금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는 전혀 모른대. 이 업체를 전혀 모르고 그냥 여러 곳에서 뭐 했는데 여기가 제일 합리적이고 싸서 여기를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제가 말한 이번에 계약을 했던 업체 대표이사와 관련된 사진을 하나 띄워드릴게요. 자, 2016년도하고 2017년도 사진입니다. 하나씩 좀 보여주세요. 자, 저기 2016년에 이재명 성남시장 토크쇼에 참석하신 그 기념 사진입니다. 싸움 잘하게 생겼다. 그렇죠. 왼쪽에서 두 번째 분이 이번에 경호업체 그 계약을 했던 그곳의 대표이사입니다. 이상하지? 2016년부터 이재명 성남시장에 관련된 행사에 많이 참석했고 SNS는 이재명 성남시장 관련해서 도배를 했던 사람입니다. 다 또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2017년 사진인데요. 저건 또 이재명 후보 목포초청 강연회에도 참석을 해서 저기서 또 저렇게 인증샷을 날린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제 네 생각이 좀 나네.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이게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이런 계약을 과연 체결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저기 한 명만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그 과거 대형 네트워크 구성원 중에 한 명 같은 회사라고 보는데 거기 본부장 노모 씨라고 있어요. 노모 씨가 어떤 사람이냐? 제가 명함 하나 올려드릴게요. 되게 재밌어요 이게. 이 노모 씨라는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 홍보소통국장이자 홍보소통국장이었어요. 그러면서 대형 네트워크 본부장이라는 것을 같이 나서 저게 자기 프로필이야. SNS 프로필. 근데 이 사람 동생이 누구게? 노무국장? 몰라. 그때 봤을 거야.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파타야 멤버야? 파타야 관련해서 저희가 맨날 우리 파타야 끌려간다는 얘기 하잖아요. 2018년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성남 마피아파와 이재명 은수미 유착설 보도했을 때 은수미 측 청년위원장으로 소개가 됐었는데 취재진이 지금 이 노모 씨한테 묻습니다. 동생이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공범 아닌가요? 그랬더니 제가 동생하고 만나고 이런 사이가 지금 아니라서요 라고 해명을 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용을 쭉 정리를 해보면 이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전혀 모르고 우연히 2017년과 2021년에 이 업체들하고 계약을 했다고 봐야 되나? 이게 첫 번째 의문이야. 어떻게 생각해? 다 됐어? 지금 일단 거기까지. 아니 사실관계 다 하고 하자. 다 정리하고. 지금 거기까지 정리가 된 거야. 마지막에 평가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사실관 다 정리. 자 그럼 민주당 해명까지 보고 그럼 네가 얘기하면 되겠다. 이것도 해야지. 이것도 다 똑같은 얘기 아니야? 2002. 그건 아예 또 다른 거. 이제 얘기를 해줄게. 그건 아예 우리가 아이템 바꿔서 갈 거야. 그건 2402와 관련된 거라. 자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이 업체를 연결해준 사람이 누구냐 이게 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지금 김태현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아마도 아는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소문에 선정했다.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일단 선대위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업체가 설립된 건 더불어민주당 경선 시작 이후에 설립이 된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허가 경호업체라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거기한테 경호 업무 맡긴 거 아니에요. 아니 경호업체랑 계약을 했는데 경호 업무를 안 맡겼대. 왜냐하면 무허가 경호업체에 맡겼으면 또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후보자 방문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현장 인력 보강이었다. 무슨 레크레이션 같은 건 거냐? 그러니까 경호가 아니었고 인력 지원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인력 지원을 받았으니까 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건 어제 또 JTBC 뉴스룸에서 지금 경호 업무 안 했다 그랬잖아. 경호 업무.
근데 또 선대위 관계자 그랬어요. 아니에요. 실제로 경호 업무 했어요. 근데 이거 왜 경호 업무 무허가냐면 경찰청이 경호업체 허가를 내라 그러면은 저기 정관들 영입하자면 안 내줘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영세 경호업체랑 계약해서 경호 업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거 과정에 사실은 선거가 되면 업자들이 많이 붙어. 뭐 여론조사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 뭐 컨설팅 회사도 그렇고. 그렇지. 특히 이제 제일 많이 붙는 게 이제 홍보, 이불 인쇄하고 이런 거. 그렇지. 근데 예를 들면 인쇄는 사실은 도안만 나오면 누가 인쇄해도 마찬가지니까 뭐 홍보물 디자인하는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붙어가지고 이제 돈이 쭉쭉쭉 나가. 근데 그 안중에서 먹을 것들이 많기 때문에 먹을 게 많지. 똥파리들도 많이 붙고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홍보비가 엄청 커. 그게 그럼, 뭐 일종의 그런 건데 그러면은 사실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아는 업체에다 몰아주고 그런 경우도 심심하게 있어. 예를 들면은 종종 있었지. 네가 여론조사 회사 만들었는데 야, 네가 잘하니까 네가 해라 뭐 이렇게. 그렇지. 이걸로 꼭 무슨 뭐 저 경쟁 입찰해야 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수의계약 하면 하는 거거든. 왜 여론조사도 무슨 비딩하냐? 그렇지. 여론조사 그냥 나 같은 경우 옛날에 다 리얼미터. 그렇지, 리얼미터 있지. 그리고 예를 들어 나는 공보원을 맡길 때도 나 아는 사람 우리 저 선거 그때 도와줬더니 캠프 멤버 그래, 중에 그렇게 한 할 수 명이랑 있지. 인셈을 그렇지. 하시는 분들 거기다 이제 인셈을 주고 이렇게 했었거든. 다 이렇게 수의계약을 한다고 아는 사람들은 잘해주니까. 근데 그리고 그 와중에서 뭐 돈이 좀 부풀려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거야. 뭐 예를 들면. 그렇지. 근데 이제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은 하거든. 그렇지. 근데 회사 그 얘기가 제일 자체는, 중요한 회사 거야. 자체는. 근데 여기는 두 회사 2017년 때 2011년 두 회사가 네 말대로 하면은 뭐 예를 들면 인적 구성이 비슷하니까 좀 아는 연관이 있는다라는 거잖아. 그렇지. 한 라인한테 계속 줬다는 거잖아. 그때 이사였던 사람이 지금 2021년에 대표회사인 거거든. 어. 그럼 2017년에도 그쪽에 몰아준 거고. 물론 뭐 2021년도 몰아줬는데 둘 다 페이퍼 컴퍼니야. 물론 뭐 그게 우연이야? 경호업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경호업의 시장이 얼마나 크고 경호업체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뭐 아까 저 민주당 관계자 얘기한 것처럼 뭐 경찰에서 허가를 안 내주니까 그냥 저 그냥 경호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 뭐 이럴 수도 있겠지. 아주 근데 100번 양보. 모르는 회사라고 그러잖아. 근데 모르는 회사라잖아. 똑같은 사람들이 2017년에도 그거 회사 저 경호 그 선거 때 경성 뛰고 경호. 없어지고 그 다음에 누구야 저기 뭐야 2021년 2021년에도 했다가 지금 또 없어지고. 그러니까 없어진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없었어 거의. 그러니까 어쨌든 사무소에는. 그때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니까. 그렇지. 지금 없어지고 이랬다는 얘기는 누군가 이 경호를 빙자해서 돈을 해먹기 위해서 떴다방처럼 모였다 돈 받고 흩어지고 뭐 이런 거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는 있지. 그렇지.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얘네들한테 간 돈이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얘네들 계좌를 좀 봐야지. 왜냐하면 이 경선 자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캠프에서는 현금으로 안 나가고 돈으로 나갔을 거거든. 그럼 계좌로. 그러면은 어디로 계좌로 갔는지는 나올 거야. 그럼 그게 그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지 좀 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사실 이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분이 이재명 후보가 제일 껄끄러운 내용일 텐데 이게 지금 생각보다 사람들한테 알려지도 않고 JTBC 단독 보도는 그냥 이번에 업체가 페이퍼 컴퍼니였다 정도거든. 근데 이게 실제로 연결을 해보면 2017년부터 21년까지 연결되는 거고 너무 기막히게 양쪽 다 임원이 똑같고 또 2017년, 2021년이 다 페이퍼 컴퍼니라면 이곳과 이재명 후보 혹은 이재명 후보 주변과의 유착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 경험을 했는지는 알 수 없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 나와 있던 인물들 내가 아까 쭉 언급했던 여기에 임원들이 다 이재명 후보하고 은수미 씨하고 연관돼 있는 SNS가 다 그거야. 그리고 동생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조폭 의혹이 있어서 그것이 알고 싶다로 취재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가장 껄끄럽고 아파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내가 사실 국힘 사람들한테 이거 정리해서 좀 보내줬거든. 이제 이슈화 되면 이거 좀 하라고. 근데 지금 다른 이슈들 때문에 얘가 좀 묻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선에서 한 번 더 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는 하네. 이상하지 않냐? 안 이상해 이거?
아 이상하지. 이상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다는 게. 근데 이게 이재명 후보는 그러더라고. 아, 그 경호한 거 아니고 인력 지원을 받은 건데 그 팩트 체크나 제대로 하고 방송하세요라고 JTBC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연결을 해보시면 경호를 했건 인력 지원했건은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인력 지원이 경호일 수도 있고 경호도 인력 지원 할 수도 있지. 그리고 무슨 와서 뭐 그냥 뭐 자원봉사 할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그 업체에 돈이 나갔는데 그 업체가 선거를 끝나고 없어진 떴다만 같은 업체인데 그게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있었고 2번 연속 선거를 나갈 때마다 그랬고 거기에 인적 구성이 거의 동일했다고 하면 이건 이재명 후보가 선거를 나갈 때마다 그걸 빌미로 해서 돈을 받기 위해서 떴다만처럼 모였다가 흩어지는 앤데 과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혹시 돈이 한 바퀴 돈 건 아닌지 하나 하나 제일 중요한 거 혹시 그 돈이 세탁이 돼가지고 세탁기 탈탈 돌려서 어디서 돌아가는 거 아닌지가 하나 두 번째는 그게 아니고 얘네들이 그냥 세탁기가 돌린 게 아니라 얘네들이 그냥 마지막 종착지가 썼다고 하면 왜 선거를 나갈 때마다 이따위 애들한테 몇 억씩 돈을 몰아줘야만 되는 이유는 뭐가 있느냐 그거거든. 그래서 여기 인적 구성과 관련해서는 좀 철저하게 조사하고 좀 파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관련해서 지금 여기까지 제가 나온 거는 정리를 다 했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여기도 연결되는 이슈입니다.